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를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 뉴스에서 보시면 심심치 않게 노인 학대 관련되는 기사를 접하시게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학대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성별로 봤을 때는 여성 노인하고 남성 노인 학대 받으시는 어르신의 비율이 여성 노인이 3, 남성 노인이 1 정도의 비율이래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훨씬 3배 정도 많이 받으시는 거 볼 수가 있고, 많이 받으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학대가 자주 보도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학대 가해자하고 함께 사는 비율이 얼만큼인가 봤더니 67.3%예요. 그 얘기는 나를 학대하는 사람하고 이 학대받는 어르신이 같이 사는 거예요. 생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대는 또 반복돼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것도 심각했고, 이제 점점 더 심각한데 진짜 심각한 건 학대를 받는 빈도에 대한 거였거든요. 얼마마다 한 번씩 학대를 받으시는가인데 매일 학대를 받으시는 분이 자그마치 20%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언어적으로 한다든 신체적으로 하든 여하한 그런 학대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주변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내시면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는, 첫 번째 사례는 주간보호센터에 매일 다니는 할머니와 관련된 사례예요. 아마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면서 어떤 조금 고민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가 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어떤 할머니가 자꾸 멍이 들어요 라고 이웃 주민이 신고해 주신 그런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 직접 상담을 하셨어요. 할머님은 혼자 살고 계시고요.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 지역사회 안에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없으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활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봤거든요. 주간보호센터가 만약에 없으면은요, 어르신들은 시설에 들어가시거나 요양시설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내 집에서 계시거나 이거예요. 물론 건강이 좋은 분들은 내 집에서 계셔도 뭐 친구들도 만나고 뭐 복지관도 가고 운동도 하고 다 하시겠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시설에 갈까? 아니면 그냥 내 집에서 살아야 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간보호센터라는 거, 지금은 이름이 주야간보호센터죠.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10시 되면 무조건 문 닫아야 돼요. 거기서 주무시는 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어느 주야간보호센터도 안 되는데, 밤 10시까지, 원래는 6시까지였다가 그때는 주간보호센터라고 했죠. 근데 10시까지로 연장을 해놔놓으니까 밤 10시를 주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밤 10시까지이기 때문에 야간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서 지금은 공식 명칭이 주야간보호센터예요. 근데 우리 원래 예전부터 그냥 데이케어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이제 입에 익는 건데, 자,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녀요. 근데 우리 지역사회에 주야간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도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설 가면 내 가족들이나 내가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하고는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고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역사회 안에 주야간보호센터가 있으니까 낮에 가서 이용하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 점심 저녁까지 거기서 다 해결하고 오셔요. 그러면 집에 가면 씻고 간단하게 씻고 주무시고 눈 뜨면 다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주야간보호센터가 어떤 분들은 6시에 가셔요. 그런 분들은 다녀가시는 그런 개념이 되지만, 앞에 말씀드린 분처럼 10시까지 계시면서 저녁까지 다 드시고 그러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녀가시는 개념이 아니라 집에 다녔다 오시는 거죠. 여기서 주로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 주야간보호센터가 우리나라에 참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건 맞는데 숫자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조금 더 수월하고 아, 내가 저기 다녔으면 좋겠는데 문턱이 높아. 경쟁률이 치열해. 자리가 없대. 대기자로 있어야 된대. 이런 걱정 안 하시고 쉽게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어르신도 저와 비슷한 마음인가 봐요. 주간보호센터 다니니까 너무 좋대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준비하고 딱 있으면 차가 오는 거죠. 차가 와서 어르신 딱 모시고 가면 거기서 간식도 주고 아침마다 그것도 해요. 우리 집에 계시면 선생님들도 저도 그거 안 하죠. 혈압이니 이거 매일매일 체크 안 하잖아요. 어르신들 아침에 가면 그거부터 체크해드려요. 그리고 이 어르신 이름 아래에 날짜에 매일매일 그거 기록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르신이 뭐 건강상의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 들고 병원 뛰어가면은 한 달, 두 달의 기록이 그대로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도 즐겁게 다녔어요. 밥도 주고 아주 좋습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주야간보호센터를 즐겁게 건강하게 다닐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손이 조금 떨리기 시작하더래요. 네 할머니는 좀 자존감이 좀 이렇게 강하신 분인데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게 이렇게 눈으로 보여질 만큼의 떨림인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 주야간보호센터 다니시면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함께 이렇게 앉아요. 주야간보호센터는요, 한 20명 아니면 30명 더 되기도 하고 덜 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인원이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루 동안 앉아서 생활하시냐 하면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런 형태로 앉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만약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선생님이 앞에 계시다고 해서 학교처럼 다 그쪽을 향해서 앉는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행해주는 선생님이 가운데 있으면 원형으로 테이블이 배치된다든가 아니면 미음 모양으로 네모나게 테이블이 배치되든가 해서 선생님도 쳐다보지만 이 어르신들끼리 서로 얼굴을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자리 때문에 싸우기도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있어요, 어르신들 안에는. 많이 안 걸어도 되는 자리가 좋은 자리. 많이 걸어 들어가야 되는 자리, 안 좋은 자리. 그래서 그 싸우는 문제 언젠가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등에 의자 등받이에 이름표 붙여놓습니다. 본인 이름 써 있는데 앉으시도록. 그러면 좋은 자리에 이름표 붙어있는 분은 좋지만 안 좋은 자리에 이름표 붙어있는 분은 불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일주일마다 한 칸씩 옆으로 옮겨집니다. 공평하게 돌아가게. 그렇게 어쨌든 하는데 어르신 너무 좋았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하니까 미술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미술 프로그램은 뭐 접기, 색칠하기, 그리기 이런 거 하잖아요. 또 글씨 쓰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할 때는 도대체 손이 너무 떨리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어르신이 엉터리로 할 수도 없으니까 그거를 하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마쳤는데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다. 또 이 선생님,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싫어할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창피하고 하니까 한글 시간도 그렇고 미술 시간도 그렇고 그렇다고 내가 음악이나 춤 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할머니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원래 미술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미술, 그리는 거, 뭐 만드는 거 그쪽으로 재능도 있으세요. 그래서 좋아하셨던 분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 안 하시게 되고 왜냐면 눈치 보니까 본인이 눈치 보시면서 얘기를 잘 안 하시니까 점점 이렇게 작아지면서 외톨이가 되는 느낌이 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급기야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 가지 말까. 시작은 손 떨리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주간보호센터를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도달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상담하던 날은 안 가셨대요. 안 가시고 집에 계시니까 상담을 하시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안 가시고 집에 계셨는데 좋았어요. 그럼 상담 안 하시죠.
안 가시고 집에 계셔 보니까 아우 내가 밥도 지어서 모레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 이거 일단 귀찮더래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안 가고 있으니까 무료하고 적적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도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매일 하든 뭔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의 시계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12시가 되잖아요. 그럼 이 할머니가 어떤 생각하냐면 점심들 먹겠네. 만약에 금요일에 1시다. 그러면 1시가 됐으면 아 지금 뭐 종이 접기 하고 있겠네. 계속 시간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쪽의 시계로.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사실 괴롭죠. 그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좀 나은데 계속 5시? 5시 반? 오후 간식 먹고 이제 6시에 갈 사람들은 짐 챙기겠네? 이 생각이 이제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선생님 저 너무 무료한데 그렇다고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돼서 상담을 하셨어요. 이 할머니는 가고는 싶어요. 근데 가서도 내가 당당하게 이용하고 싶으신 거죠. 누구 눈치 안 보고. 근데 손이 떨리니까 눈치를 보게 되니까 이제 망설여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할머니 근데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가족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하고 의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 어찌 보면 가족이 있는 어르신들도 이런 문제 가지고 가족하고 얼마나 그렇게 잘 대화하는 분 많지 않기는 해요. 근데 이분은 일단은 있는데 의논 안 하는 거가 아니라 없잖아요, 가족이.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가족의 역할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야간보호센터에 전화를 해드렸어요. 해드려서 어르신이 지금 이러이러한 고민을 갖고 계셔서 저희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셨어서 어르신은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부탁 말씀 드리려고 전화 드렸으니까 저희가 거기 전화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건 그건 월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직업의 어떤 그 도덕?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상도덕 있듯이 저희는 상담을 하는 입장인데 상담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안 되죠. 저쪽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들 또한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저분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권리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저는 단지 가족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정도 생각해서 가족된 입장에서 부탁드리는 거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했어요. 할머니가 가족이 없으셔갖고 저희가 전화 드렸는데요. 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상담을 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이 그쪽에 사회복지사 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원래 그림 그리거나 뭘 만들거나 하는 미술 시간에는요. 할머니가 해놓은 게 굉장히 탁월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하세요. 그래서 저희 보고 그래요. 저희 센터에 안 와봐서 그렇지 저희 센터에 오시면 할머니가 만드신 거 벽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게 못 하시니까. 그래서 아유 어떡하죠? 할머니 그 정도로 그걸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인데 이거 손 떨려서 그래서 그거 안 하시고 주간보호센터도 오늘 못 가신 것 같아요. 힘드셔서. 그랬더니 이제 같이 의논을 해서 주간보호센터 그 선생님하고 저희하고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할머니가 미술 시간이 되면 주로 이제 그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혼자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미술 시간에 혼자 하시게 안 하고 4분, 3분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걸로 같이 의논을 했어요. 왜냐하면 팀을 이루어서 하면 역할 분담이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미술에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도 친구들하고 뭘 하는데 잘하는 사람 있으면 눈이 탁 뜨이면서 너 그거 되게 잘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부러운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쭉 올라가죠. 자신감이 생기고. 근데 단지 내가 떨리기 때문에 빠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는 기초 초안을 잡고 빠르게 채우는 부분들은 이 팀원들 다른 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괜찮겠다 해서 팀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의논을 했어요. 이제 상담은 그렇게 진행을 했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테이블의 팀들 있죠? 팀들이 너무 부러워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주간보호센터에 다닐 이유를 더 찾으신 거예요. 봐, 내가 손은 떨리지만 왜 우리 속된 말로 나 아직 안 죽었어 이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되게 존경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 할머니는 미술 잘하는 할머니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에서 미술에 있어서는 미술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 할머니가 제일 잘하는 걸로. 그리고 할머니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누면서 손이 왜 떨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손 떨리는 거에 대한 진료는 받아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가족이 없으셨으니까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모시고 갔고요. 이 손 떨리는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족된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할머니가 그 이후로는 병원에서 이 물리치료랑 약물치료랑 병원 치료를 지금 이거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마 노화가 진행되면서 연결이 돼서 손떨림 증상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는 평소에 앉아 계실 때는 손떨림이 없으시고 뭔가를 집으려고 한다든가 숟가락을 든다든가 이렇게 뭐 붓이나 펜 같은 걸 들을 때 손이 떨리시는 걸로 봐서 파킨슨 증상은 또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파킨슨 증상은 떨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정시 떨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계실 때, 안 쓰고 계실 때 이렇게 가만히 계실 때 손이 까딱까딱 까딱까딱 이렇게 떨리는 게 파킨슨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는 가만히 계실 때는 안 떨리고 뭔가 작업을 할 때 떨리시니까 요거는 다른 거랑 연동이 된 떨림으로 그렇게 이제 간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고 할머니랑 이야기 나눠보니까 수급자 어르신이어서 가족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고민을 얘기하시냐면 선생님 저 이제 앞으로는 주간보호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다시 열심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몇 차례 상담을 거치면서 그 팀으로도 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걸 하다 보니까 근데 또 다른 작은 고민은 뭐가 있었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할머니가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니신대요. 그래서 괜찮고 가끔 가다가는 토요일에도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일요일은 하루 종일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TV 보죠. 근데 TV 어떻게 보냐 하면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보다가 스르륵 잠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미술 쪽에 감각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 손이 떨리니까 약간 손을 계속 써서 조금 재활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복지관에 연결되어 있는 복지관에 의뢰를 해서 뜨개질 키트를 몇 개 받아다가 할머니를 전달해 드렸어요. 이게 전번에 언제 말씀드렸는데 복지관에서 할아버지들한테 뜨개질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재미있죠?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들이 해요. 근데 할아버지들이 이거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첫 반응이 뭐냐면 할아버지들의 첫 반응 키트 딱 받으면 아 이거 여자들이나 하는 거지 뜨개질을 왜 나한테 하라 그래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 뜨개질이냐면 수세미 뜨는 거였거든요. 딸들이 만들어 놓기 무섭게 집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복지관에서 수세미 뜨개질 프로그램 할아버지들 대상으로 하는 거 아주 인기 만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개 받아다가 할머니 드리면서 할머니 주말에 일요일에 아무 하실 일 없으시면 물론 저는 산책 나가시고 이런 거 참 권해드려요. 근데 산책도 하루 종일은 할 수 없으니까 집에 들어오셔서 무료한 시간에 요거 뜨개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할머님이 사시는 지역이 저쪽에 그 은평구 쪽이에요. 근데 은평구 쪽에 제가 가끔 다니면서 참 눈여겨봤던 데가 요즘 서울 안에 무슨 천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불광천이 있는데 불광천에 산책 운동 나오신 어르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거기 산책 나오신 게 아니라 무슨 줄 맞춰서 행진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많으면. 그래서 어르신 불광천 가까우시니까 불광천 가셔서 산책하시면 운동도 되시고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손떨림에 대한 그래서 주간보호 다니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드렸고요. 또 그거와는 별개로
주말에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또 조언을 드렸고 병원에도 한번 모시고 다녀왔고 이렇게 이번 사례는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사례에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유익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게 되고 앞으로 저희 부모님도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시는 지역이 다르니까 그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의 주야간 보호센터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되게 좋은 질문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을 그걸 알아보려고 막 일부러 다녀올 수도 없고 전화로 알아본다는 것도 제한점이 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볼 수 있지만 거기는 주로 검색 많이 됐던 데들만 위로 뜨니까 이게 정말 객관적인가 이거 알기가 어렵죠?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이번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몇 번 더 말씀을 드려도 이건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W 3개 하시고요. 영어로 롱텀입니다. 롱텀. 오랜 기간이란 뜻이죠. 롱텀 케어. 그러니까 어르신은 오랜 기간 케어해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주소. W 3개 하시고 longtermcare.or.kr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한글로 검색창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치시면 바로 이 사이트가 떠요. 거기 들어가시면 그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여러 개 떠 있거든요. 거기 중에서 기관 검색, 장기 요양 기관 검색이라는 동그란 볼이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지역 누르시고 지역 서울을 알아볼 건지 경북을 알아볼 건지 부모님 계시는 지역 누르시면 되고요. 그 큰 지역만이 아니라 뭐 경북 안동이면은 두 번째 카테고리는 그 안동까지 누를 수 있어요. 그렇게 눌러서 주소를 좀 세분화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알아볼 건지 노인 요양시설을 알아볼 건지 그런 것 중에 골라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지금 주야간 보호센터니까 그럴 때 카테고리에서 주야간 보호센터를 딱 누르시면 딴 거 할 거 없어요. 그 지역만 선택하시고 주야간 보호만 선택하시고 검색 버튼 딱 누르면 그 지역에 있는 주야간 보호센터 목록이 쫙 뜹니다. 쫙 뜨는데 그 다음이 더 저기예요. 이름이 일단 뜨는데 이름을 누르고 들어가시면은요.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 몇 명이 계셔서 몇 자리가 남아있는지도 나오고 지금 몇 명 계시는 어르신이 할머니 몇 분, 할아버지 몇 분인지 성별로도 분류가 돼 있고 프로그램 하고 계시는 사진들도 쫙 떠 있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고 사회복지사 몇 명인지도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지도 이 한글로도 떠 있고 사진으로도 떠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남아있는 자리도 보실 수 있고. 한 가지 팁을 할까요? 팁을 드리면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는 대기자가 없고 그 옆에 있는 주야간 보호센터는 자리가 남아있지는 않은데 대기자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이 대기자들은 사실 아까 자리가 남아있는 그 주야간 보호센터 가셔도 되는데 굳이 거기 자리 남아있는데도 안 가시고 여기 대기자를 올려놨죠? 이 센터가 좋다고 소문난 센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눈여겨보시면서 검색을 하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 홈페이지만 검색하시면 객관적인 자료로서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